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 이동원 교수와 함께 관절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 너무 애쓰셨죠? 저희가 얘기 들었어요. 예, 오늘 아침부터 수술이 있어서 네. 수술 마치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또 한 걸음을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달려오시는 그 기간에 우리 교수님은 당연히 그냥 빨리빨리 잘 달리셨겠죠? 관절 튼튼하시게? 예, 엄청 빠르게 건강하게 달려왔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요즘에 기온이 내려가서 그런가요? 무릎 쪽이 시큰시큰하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계절적인 것과 관련이 많은가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온하고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네.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면은 근육과인데 네. 신경, 이제 관절하고 관절 주위가 많이 수축이 되죠. 네. 근육이 경직되고 활동력이 저하되면서 이제 혈액 순환도 저하가 되고 이제 관절 내 관절액도 좀 굳어지고 네. 그러면은 이런 게 기존에 있던 관절염이 이제 염증하고 부종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네. 통증이 더 악화되는 거죠. 네. 시큰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무릎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온도 기온이지만 어쨌든 노화와 관련된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연세가 이렇게 좀 높아지면서 팔다리 어깨 무릎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비정상적인 자극이 계속 이제 관절에 가해지게 되면 이제 노화가 아니더라도 관절염이 진행되고 빨리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노화의 원인인 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노화에 의해서 이제 손상된 연골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네. 관절의 안정성이 약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네. 아프지는 않은데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거는 아닌데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저절로 그냥 아이고 무릎이야 이러거나 아니면 무릎에서 그냥 뚝뚝 소리가 나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인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왜 그런 거고 어떻게 조치를 하면은 되나요? 예, 물론 이제 관절 연골이 닳아짐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증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젊은 환자들일 경우에는 뚝뚝 소리가 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개골은 이제 무릎 앞에 있는 커다란 뚜껑뼈인데 원래 관절 연골은 이제 단단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약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연골이 말랑말랑해지고 하면 이제 연골이 계속 부풀어 오르다가 너플너플 뜯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움직일 때 툭툭 걸리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네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겠죠. 예, 아무래도 연골이 닳고 마모가 되면은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그런 경우가 더 잘 느껴질 수가 있죠. 네네. 근데 이런 뚝뚝 걸리는 증상이 젊은 사람한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관절염이 아닌데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우선 이렇게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는 근력이 떨어져서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이제 수술이 아니고 보존적 치료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에 근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는 근력을 키워주고 이제 근육 간에 불균형이 있으니까 허벅지 앞이랑 뒤에 햄스트링 근육을 동시에 이제 균형감 있게 키워주고 그걸 이제 하시면 이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죠. 네.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면은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예, 무릎 안정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의 근육이 튼튼할수록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고 네. 그만큼 연골도 보호가 되니까 이제 무릎 관절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일단 그래도 소리가 나거나 좀 약간 또 통증이 오거나 하면은 뭐 좋다고 해서 덮어놓고 허벅지 근력 운동을 또 심하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뚝뚝 걸리는 소리가 나는 질환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어요. 연골 파열. 네. 반월상 연골이라는 건 이제 무릎 관절 안에 있는 두꺼운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 네. 이런 게 파열이 돼도 무릎 안에서 뚝뚝 걸리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네. 무리한 운동에 붓는 증상이랑 같이 나타난다면 더욱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방치가 되면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때는 조금 더 면밀한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가을 그 단풍철이잖아요. 예. 단풍철 아니더라도 이제 한 50대 장년층들, 중장년층들은 이제 등산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등산을 할 때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무릎에 더 부담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예. 등산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체중이 많이 쏠리는 게 맞습니다. 네네. 보통 계단 올라갈 때 체중의 3배, 네. 내려갈 때 체중의 5배가 실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안 내려올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악산이 많아요. 돌로 된 악산. 그 울퉁불퉁한 등산로를 걸을 때 무릎이 비틀어지는 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데 내려올 때 체중이 많이 부하되는 상태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악산 등반보다는 그냥 네. 둘레길 정도를 네.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기분 좋게 네. 한 30분 이상 그렇게 네. 산책하는 정도 수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둘레길 참 많아졌어요. 네. 네, 제주도에도 많고 네. 여러 산들에도 요즘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시내에도 참 많더라고요. 예, 네, 굳이 이제 높고 험한 산보다도 둘레길 정도 이렇게 꾸준히 일주일에 3번 정도 걷는 게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참 그게 또 생활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생활 수칙을 네. 네, 7330이라는 것도 있죠. 그거 뭔가요? 일주일 7일에 3일을 네. 이제 30분 이상 기분 좋게 네.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네. 조금 땀이 나면서 기분 좋아질 정도로 운동을 하자. 네. 이런 캠페인도 있습니다. 네. 뭐 동네 몇 바퀴라도 그렇게 살살 걷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네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관절이 아프면 정말 운동하기도 쉽지 않고 네, 무릎 관절염을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관절염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딱히 어느 운동이다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운동도 식이요법처럼 여러 가지를 균형 잡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유산소, 근력 강화, 유연성 운동을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데 네. 근력 강화 운동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허벅지, 네. 대퇴사두 근력 강화 운동 네. 그런 거는 무리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대표적인 게 스쿼트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계단 오르기 같은 거를 생활하면 좋아요. 네. 내려가는 건 안 좋은데 네. 계단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근력 운동도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운동 전후에는 항상 스트레칭, 근육을 이제 유연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운동을 해줘야 되겠고 또 하나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특히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좋아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건 노년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운동 운동이 있죠. 네. 아쿠아로빅이 제일 네. 권장드리는 운동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사우나 목욕탕에 가면 물속에서 이렇게 좀 약간 걷기 같은 거 하거든요. 예, 물속에서는 부하가 덜 되니까 네. 좀 몸이 뜨는 느낌이 들죠. 네네. 그래서 무릎 관절에 영향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가 운동을 다 하는 거 조금씩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뭐 스트레칭 평상시에도 다 조금씩 하는 게 좋지만 네. 특히 이제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 무릎 관절에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오히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또 효과적일 수 있다. 예, 제일 권장할 만한 운동법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꼭 운동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자세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무릎에 안 좋은 자세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바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쪼그리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고 앉기 그런 게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런 자세를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네. 평소에 의자에 앉아서는 허벅지 힘을 틈틈이 키워줄 수가 있어요. 허벅지 이제 앉은 상태에서 다리, 무릎 쭉 펴기 운동 네. 하면 다리가 들어 올라가면서 허벅지 앞에 근력이 이제 붙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틈날 때마다 뭐 50번, 100번 반복해서 하면 하루에 운동량도 꽤 많아지고 네.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예방법이라는 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도 병행하면서 일상적인 자세를 좀 올바르게 갖는 게 관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들 나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예, 항상 강조되는 거는 뭐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지만 네. 생활 습관의 교정과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무릎 관절염 관리에서도. 체중 관리.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만인 환자분들은 퇴행성 관절염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비만이 있을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중이 계단 내려갈 때 5배, 쪼그려 앉을 때 20배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네. 체중을 3kg만 빼도 계단 내려갈 때 15kg이 무릎에서 부담이 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입니다. 네.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는 거 다 무릎에 안 좋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다 고쳐나가면 네. 이제 관절염 예방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네, 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네. 가구를 이제 의자, 네. 침대 이런 걸로 다 들여놓으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거나 네. 그런 생활보다는 네, 이제 온돌방 네. 이제 생활을 버리시고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한 번쯤 다리를 앞으로 쭉 펴보세요. 펴고 꽉 주고 그렇게 있다 보면 이제 허벅지에도 근력도 강화가 되고 무릎도 좀 좋아지고 그런데 말씀이시잖아요. 네,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리파튼의 9 to 5.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절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건국대 병원의 정형외과 이동훈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그 가운데 8897님 무릎 연골은 재생이 안 되나요? 연골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닭 연골이나 여러 가지 연골이 좋나요? 하셨어요.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요. 네. 무릎 연골은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하얀 조직이죠. 네. 보시면 이제 음식에도 연골 드셔보셨을 텐데요. 하얀 조직은 피가 통하지 않는 조직이어서 자연 치유가 불가능한 조직이고 그래서 한번 치유된 조직은 다시 또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도 그만큼 치료가 어려운 것이죠.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예, 우선 연골에 뭐 좋은 음식 뭐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 솔직히 그 글루코사민이나 이런 게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었죠. 네. 근데 연골 성분의 일부를 그렇게 흡수한다고 해서 몸에 흡수가 돼서 다시 관절로 가서 그게 다시 연골에 도움이 되기는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그거는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강조하는 네. 거. 네. 체중 관리, 생활 습관 교정. 네. 그거는 어떠한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릎 연골을 아끼시려면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닭 연골 얘기하셨는데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가니 많이 먹어. 도가니 좋아지기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5대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면서 네. 저염, 저지방 식이를 하시고 특히 비타민, 관절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비타민 E, 네. 야채와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7982님.
저희 딸은 22살인데 무릎에서 앉을 때마다 우두둑 소리가 심하게 나요. 사진 찍어봐야 하나요? 몇 년 되긴 했는데 아프지 않다고 병원에 안 가네요. 이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번 해 주시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슬개골의 연골 연화증이죠. 뚜껑뼈 네. 앞에 연골이 네. 관절염처럼 닳진 않지만 이제 부드럽고 딱딱한 연골이어야 되는데 약해져서 이제 푸석푸석해지는 네.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젊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골반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이제 다리가 조금 X자 다리로 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뚜껑뼈에 굉장히 이제 압력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골연화증도 더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거고요. 그러면 초기 증상에서는 통증이 없어도 이렇게 툭툭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또 근력을 좀 안 쓰려고 해요. 그럼 네. 근력도 빠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통증이 더 악화되고 연쇄적으로 네. 연골연화증 증상도 더 악화되면서 그때는 또 관절염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허벅지 앞에 근력 키우기 네. 계속 강조드렸다. 아까 말씀하신 거.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요새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스쿼트라든지 이런 거 자세 잘 나와 있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 보고 따라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스쿼트 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스쿼트를 바른 자세로만 하면 네.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무관한 거죠? 네, 너무 내려가지 않고 네. 한 40도 그 정도만 내려가면서 근력으로만 하면은 무릎에 솔직히 무리가 가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바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운동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 4477번 청취자분. 어릴 때부터 무릎이 약해서 뚝뚝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을 넣어야 할 것 같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인공관절 수술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알아두면 좋은 점이 혹시 있을까요? 하셨네요. 지금 이분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부터 뚝뚝 소리가 반복되면서 연골이 닳았다. 그러면 반월상 연골 기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일본, 동아시아권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원판형 연골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기형이 있으면 퇴행성 변화 혹은 파열이 조기에 오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도 아직 나이가 젊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전에 관절염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연골판 이식 수술, 네. 절골술, 연골 재생술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네. 현재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분의 경우는 그렇고 혹시라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우선은 인공관절 자체는 즉 말기 관절염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입니다. 네. 그런데도 제가 권유해드린 것은 50대 중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 하고 네. 이제 최대한 아껴 쓰다가 인공관절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도 받아야 한다면 저는 인공관절 접기는 70대 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럼 남은 여생을 잘 보내시려면 인공관절 수명 한 20년, 평균 20년 보면 70대 중반에 하시는 게 가장 이제 무릎을, 인공관절을 오래 쓰고 건강하게 여생도 잘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지혜가 되겠죠. 네. 그 이제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한 맞습니다. 거겠네요. 하고 이제 평상시에 근력 운동 항상 수술하고 나서도 근력 운동 그거를 항상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는 근력 운동을 강조하셨고요. 7730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병원의 정형외과 이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일주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마무리 인사해야 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베이비페이스의 Every Time I Close My Eyes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우면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아름답게 타오르는 가을을 가슴으로 온몸으로 태우는 그야말로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